수요일마다 떠나는 약초 기행, 지난 7편을 통해서 베트남 약초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못다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약초 기행하면서 많은 것을 봤는데 다 소개를 못 해드렸고요. 또 그 약초 보여드리면서도 좀 아쉬운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네, 조심해요. 아, 여기 개울도 지나야 되네요. 네. 야생 약초 보기가 쉽지가 않네. 예. 어이구. 조심해요. 자,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육개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금모구척이라는 식물이에요. 금모구척. 정말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이 약초 이름은 파극천입니다. 파극천. 선생님, 이 약초 이름이 뭡니까? 이 약초 이름은 빌랑이라고 하고요. 빌랑. 여러분, 이게 바로 침향나무입니다. 침향. 일단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약초들이 국내에서는 보기가 힘든 약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제가 첫날부터 하나하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약초가 뭐였죠, 선생님? 침향이었죠? 그렇죠, 네. 침향. 이 침향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이 영상을 통해서 아주 소중한 영상입니다. 근데 침향 나무를 보니까 뭐 몇십 년 동안 기른 것 같아요. 네. 또 그 지역의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면서 이렇게 기르는 거 보고 아주 좀 뭐랄까 잘 관리도 하면서 또 좋은 침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좀 느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약전에 수제되어 있는 진짜 침향으로 유통될 수 있게, 약으로 유통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베트남산이라는 거. 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침향이 베트남산 말고도 인도네시아산이 있죠. 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식품으로도 유통이 되기도 하지만 약으로는 아직까지는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린 침향, 베트남산 침향이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진짜 침향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 못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약전에 사실 오리지널 수제품이 베트남 침향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복잡한 사항들이 있어서 실제로 베트남에서 침향이 어떻게 재배가 되고 가공이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실제로 보고 나니까 좀 베트남 침향이 더 오리지널이라는 게 확신이 좀 들고 또 좋은 약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약초가 뭐였냐면 만형자라는 약초 있어요. 바닷가에서 사는. 자, 만형자는 일단은 두통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눈에도 좋은 효과가 있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약이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두통이 생기고 또 눈에 또 뭐 안구건조증 있을 때 만형자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특별히 저는 이 만형자가 옛날 의서에도 그렇고요. 빈 탈모 없나요? 예. 탈모 있는데? 이런 탈모가 있을 때 만형자를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탈모 샴푸 만들 때 만형자를 달여서 샴푸 재료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둘째 날은 저희가 굉장히 우거진 숲으로 들어갔거든요. 첫 번째 봤던 약초가 구초요? 구척. 우리가 구척을 봤잖아요. 근데 이 구척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약인데 우리가 여기서 안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선생님께 좀 물어볼게요. 이 구척이 좀 사이테스라고 사이테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사이테스는 전 세계적으로 희귀 동식물을 보호하려고 사실 보호하는 보호 규약이고요. 그 규약 내에 구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척은 지금 재배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야생에 있는데 야생에 있는 걸 너무 많이 채취하지 말라 이런 거죠. 네, 그런 네. 의미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나 또 멸종 위기 종이긴 하지만 또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서는 일부 채취를 허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테스, 즉 희귀 식물이긴 하지만 약용으로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라는 정도.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에서 이 얘기는 못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귀한 약초이다,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구척을 본 다음에 당일내에 또 우리가 뭘 봤냐면 드디어 이걸 봤습니다. 뭐죠? 드디어 계피를 봤습니다. 계피나무. 난생 저도 처음 봤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자연에서 야생 계피나무는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같이 먹어봤잖아요. 네, 정말 아주 매운맛을 봤어요. 엄청 매웠어요. 엄청 매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그 계피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매워도 그냥 매운 게 아니에요. 계피 진액을 맛봤다? 아, 라고 표현할 너무 정도로 매웠습니다. 엄청 매웠어요. 예. 이 계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정과 만들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의사들 또는 한약사들은 약으로 아주 많이 사용하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맛봐서 지금 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매운맛은 몸에 따뜻한 기운을 돌리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양기도 돋아주고 또 온몸의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그런 약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약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못다한 이야기 좀 여러분께 해드려야 되는데, 이 육개나무죠. 사실 육개나무, 이 나무 이름이, 이 육개나무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약으로 쓰는 부위가 있잖아요. 근데 명칭이 좀 다르죠. 나무가 오래된 연령부터 표피 두께가 두꺼워지는데 두꺼운 것부터 상등품을 육개. 이 고기 육자죠, 이게. 네, 맞습니다. 예. 두꺼운 것부터 육개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두께는 계피. 그다음 이제 그 두께보다도 얇은 그런 가지를 통해서 채취하는 거는 계지. 잔가지. 잔가지를 우리가 또 약으로 쓰는 거죠. 잔가지를 표피를 벗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계지라고 하고요. 예.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자라지 않아서 그런지 예. 가지하고 잎 사이에 엽병이라는 부분을 개엽병으로 해서 그 또한 약재로 사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풀어서 하면 잎자루죠, 잎자루. 잎자루 맞습니다. 계피 육개나무의 잎자루, 이 조그만 부위. 네, 이거 짧은 먹어봤잖아요, 우리가. 네. 이것도 먹어봤는데, 이거 지난 화면에는 담지 못했어요. 근데 먹어봤는데 이것도 엄청 매웠어요. 네, 계피 예. 맛이 많이 계피 났습니다. 맛이 강하게 나오고 정말 매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약으로 쓰잖아요. 네, 저희 나라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식품에서 차로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는 잘 모를 텐데 잎자루도 약으로 쓴다. 그리고 계피하고 유사한 성분도 있고, 유사한 성분이 아니죠. 같은 성분이죠. 성분이죠. 네. 같은 성분이 있고 그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까지 여러분 알고 계시면은 이 육개나무, 계피 전체를 아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둘째 날을 마치려고 했는데, 그렇죠. 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우연히 발견한 약초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바로 빌랑나무죠. 빌랑입니다. 여러분 아주 생소하실 텐데, 이 빌랑은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진 않아요.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에서 그 담배나 알코올처럼 기호식품으로 많이 씹어서 이용을 먹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네요. 기호식품, 네, 담배처럼. 근데 이제 그렇게 아마 이제 담배처럼 느끼는 그런 효과를 느끼면서 기호식품으로 이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워낙 많이 씹고 먹다 보니까 구강암에 걸릴 수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이게 오해인데요. 이 매일 먹는 사람과 약으로 잠깐 쓰는 경우와는 다를 텐데, 다르죠. 네.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자분들께서 타이틀을 이 수입 약재 빌랑에 발암물질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왠지 무슨 발암물질을 수입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타이틀 기사가 나가니까 오히려 필요한 적응증에 제때 이용이 돼야 될 약재인데 그런까지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약으로 쓸 때는 그렇게 길게 쓰지도 않고 잠깐 쓰는 약이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타이틀을 보고 이런 제목을 보고 너무 오해하지 마시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날 어디를 갔냐면 저희가요 정말 보기 힘든 약초를 봤어요. 그리고 그곳을 가는 길이 정말 험했죠. 네. 베트남과 라오스 접경, 예, 국경 지대인데 네. 여기가 해발 고도가 1000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소수 민족들이 굉장히 깊이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소수 민족들이 옛날부터 살았던 곳. 예. 네. 맞아요. 거기서 우리가 귀한 약초를 만났죠. 파극천이라는 약초를 만났는데 이 약초 역시 우리나라에서 재배도 되지 않고 물론 이제 야생도 없고 그래서 이 영상도 여러분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약초가 파극천이라는 약초가 어떤 효과가 있었죠? 정력 강화, 맞아요. 네, 기력 강화 처방에 들어가 있어서 네. 조금 유명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렇죠. 또 귀한 약초라고 할까요? 그런 약초로 이용되어 있는 약재입니다. 맞아요. 이게 남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만 남성에게 더 좋다라는 그 문구가 옛날 문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기 부족할 때 그 정도가 가볍든 아니면 심하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약이고 또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약이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귀한 약초인데다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잖아요. 이거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좀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워낙 귀한 약초니까 생산 여부를 떠나서 또 저도 욕심이 나는 그런 약재입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베트남 약초 기행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한테는 의미가 아주 컸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만날 수 없는 약초들을 봤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현지에서 채취도 하고 직접 어떻게 가공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봤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훨씬 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빈께서 우리 한국 시청자들을 위해서 예. 약초기행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다음에 베트남 약교는 주는 거 한국 사람이 많이 쓰는 여기 베트남이 바라를 많이 줘. 예. 여러분 알아들으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그대로 해드릴게요. 다음에 베트남 약초 좋으니까 한국에서 많이 써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약초기행 앞으로도 계속 방송되니까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약초기행 계속됩니다. 약초기행 화이팅!